CSS하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SS하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여기서는 뭐 우리가 정보통신 개론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내용을 프로그램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까지 들어가지 않고요. 간단한 소개, 그 다음에 가능하면 그 어떤 메커니즘이라고 그럴까요? 그 원리 같은 것들 중심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그게 어떤 것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시고요. 실제로 이런 것을 쓰려고 한다면 CSS,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이제 굉장히 언어고 또 많이 사용해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걸 좀 심각하게 쓸 계획이 있으면 따로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또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여간 우리가 지금까지 뭐 HTML, 웹 서비스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어떤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그 소개를 드리고 그거의 원리 수준에서 정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S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HTML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HTML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결과적으로 HTML 그 태그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그 형태를 제어하는 거 가지고는 이 어떤 문서 같은 걸 만들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교한 문서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웹이 많이 사용되니까 HTML 많이 사용되니까 그냥 그거를 출력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CGI 배웠듯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화면의 또 디자인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CSS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HTML 자체가 문서로도 그대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 그 응용 프로그램 화면을 또 잘 꾸밀 필요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HTML이 포매팅이 그렇게 정교하지는 못했다 이거죠. 뭐 하이퍼텍스트도 좋고 온라인도 좋고 뭐 멀티미디어도 좋았는데 그런 어떤 포매팅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기존의 HTML 표준을 확장하여 보다 정교한 포매팅 도구를 제공하기 위해서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HTML에 추가돼서 어떤 그 보다 정교하게 화면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이제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제 정교하게 HTML하고 더해서 CSS가 정교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HTML 아래서 동적으로 어떤 이제 그 동작을 할 필요가 또 있었어요. 그 브라우저에서 그래서 뭐 메뉴를 만든다든가 그런 그 풀다운 메뉴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HTML 자체로서는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CSS도 포매팅을 정교하게 할 뿐이지 그런 동적인 것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에서 이런 CSS라든가 HTML 요소들에 접근해서 그걸 변화시킬 수 있어요. 동적으로. 그러면 동적으로 화면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그 자바스크립트하고 요 CSS를 같이 다루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웹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웹 프로그램은 C나 뭐 비주얼 베이직처럼 한 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작성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거의 항상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런 로직을 만드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사용자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HTML이나 CSS, 자바스크립트를 꼭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개의 랭귀지만 가지고 할 수가 없고 여러 개의 랭귀지, 자바스크립트, CSS, HTML, JSP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아서 그걸 조합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CSS나 자바스크립트는 또 HTML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을 좀 개발한다든가 그런 일을 할 경우에는 꼭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그 이제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웹하고 관련된 게 많기 때문에 웹 프로그램 한다면 특히 이런 CSS나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합니다. CSS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면은요. CSS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 내가 사용할 형태를 정의하는, 그래서 CSS 형식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뭐 CSS 스타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CSS 스타일을 먼저 정의를 해놓고 어디에 아까 앞에서 배운 HTML의 헤드 부분에 CSS 형식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바디 부분에서 그걸 이제 갖다 쓰는 거죠. 그 형식 정의한 내용을 가져다가 그 형식대로 출력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S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헤드 부분에다가 CSS 스타일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본문에 가서 바디에 가서 그 정의된 것을 갖다 쓰면 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CSS 형식의 정의는 HTML의 헤드 부분에 정의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엔 다 정의하니까 커멘트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CSS 그 스타일 자체를 커멘트 안에 집어넣어서 만약에 이 스타일을 정의하지 않는 거면 그걸 그냥 출력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한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종류의 CSS가 형식이 있습니다. 형식 정의할 때. 그래서 첫 번째는 기존의 HTML 태그를 확장한, 그러니까 HTML 태그,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패러그래프 P를 썼는데 또는 볼드를 썼는데 그것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고 싶다. 그거에 뭐 폰트 크기는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으면 그걸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좀 더 상세하게.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TD라는 걸 정의를 했습니다. TD는 그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테이블에 컬럼을 정의하는 그런 태그였었어요. 그래서 TD라고 하고요. 이제 정의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림에 저기 내용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TD하고 그 콜론으로 이렇게 양쪽을 맞고요. 폰트 사이즈, 속성들이죠. 폰트 패밀리, 뭐 백그라운드 컬러 이런 이제 속성들의 값을 쭉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나중에 요 TD라는 태그를 쓰는 순간 요것들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CSS의 속성들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게 어떤 속성들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존의 HTML 태그도 그 태그의 내용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 종류의 CSS 형식은 새로운 걸 그냥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건 만들 때는 점을 앞에 찍어요. 그래서 새로운 형식 정의한 걸 예로 보면 .th라고 적었죠. 그래 놓고 요거는 백그라운드 컬러 실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정의는 우리가 보통 태그 안에다가 클래스라는 속성에다가 요 클래스는 하고 요 새로운 형식 정의 이름을 쓰면 그 태그가 바로 요 형식, 새로운 형식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태그를 좀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고, 새로운 형식을 하나 만든 다음에 어떤 태그든지 그 태그 안에 클래스라는 속성에 새로 형식의 이름을 넣어서 그 태그로 쓴 그것만, 그 태그를 쓸 때 그 상황만 그런 형식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우리가 CS 형식을 정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SS 형식 정의 얘가 거기 나와 있는데요. 보면 이제 HTML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 부분에 한다고 그랬죠. 형식을 정의하는 거니까. 그래서 헤드 끝날 때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이라는 게 형식 스타일이라는 태그로 써 있고요. 타입은 텍스트 CSS를 정의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 형식을, 스타일을. 그래서 TD 앞에 이제 네 개네요. 네 개가 기존의 태그, TD, 앵커, 그 다음에 바디, 기존의 태그를 강화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뭐 폰트라든가 컬러라든가 그런 걸 정의를 했고요. 마지막 두 개, .th, .or이 이제 사용자가 정의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클래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기다 이제 정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실버, 오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HTML 파일의 헤드 부분에 스타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안에 CSS 형식을 두 가지 타입으로, 기존의 태그를 강화시키는 타입, 새로운 형식의 스타일을 만드는 그런 두 가지 형식의 스타일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의된 CSS 스타일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디 안에 CSS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래서 처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그 HTML 태그를 강화시켰으면 그냥 태그를 쓰면 그게 그 스타일에 맞춰서 모든 태그들이 모든 그 태그를 쓸 때마다 그렇게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TD, 여기 이제 처음 예로 보면 테이블 tr td 할 때 td를 앞에서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td 형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 그 td 안에 들어가 있는 폰트 사이즈가 9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화면에 보이는 예제를 보면 폰트 사이즈가 9인 그런 테이블 제일 위에 있게 만들어진 게 바로 td라는 태그, 형식이 강화된 태그, HTML 태그 때문에
그렇게 모양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형식은 클래스라는 속성의 형식 이름을 넣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테이블, tr, td, 클래스라는 게 붙었죠. 그리고 th. 그러면 그 th라는 거 보면 위에 테이블 중에 두 번째 칸에 회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앞에 이제 td보다 더 그러니까 요 새로 정의한 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그거를 따라가는 게 더 강한 거죠.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td 클래스 or 하면 오렌지색으로 이제 색깔을 칠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가 정의한 스타일은 그 태그 안에 클래스라는 걸 집어넣어서 그 사용자가 정의한 스타일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된다. 단 이제 여기서 그 사용자가 정의할 때는 점하고 그 스타일 이름을 적었는데 그 점은 빼고 사용할 때는 점은 빼고 그 스타일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타일 자체, CSS 자체에서 이렇게 정의는 안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기존의 태그를 좀 더 자세하게 미리 정의한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 앵커 테이블에 세마이콜론을 찍고 콜론을 점을 찍고 h 오버라는 거를 이제 붙이면 우리가 이제 그 핸드오버 그 위에 올라갔을 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처리를 하는 그런 좀 더 상세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그 CSS를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속성들이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정교하게 그 어떤 형식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서 HTML 파일로도 어떤 문서처럼 우리가 워드나 뭐 아래 한글 문서처럼 어떤 것들을 만들 수 있고요. 또 굉장히 그 보기 좋은 그 사용자 환경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CSS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레이어라는 게 있습니다. 레이어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이제 화면에다 셀럽판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셀럽판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게 다시 글씨를 쓰면 어떻게 돼요? 화면 위에 어떤 글씨를 겹치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HTML 파일의 약점이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풀다운 메뉴가 위에 겹쳐서 이렇게 막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어려웠는데 이 CSS에서는 그 레이어라는 걸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셀럽판지 같이 위에 하나의 겹을 또 올려놓은 걸 레이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브라우저 화면에 가상의 화면을 그림을 그린 후 그림 속성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 출력이 되면 그 위에 다시 또 화면, 셀럽판지 화면을 추가적인 화면을 겹쳐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성을 보면 뭐 X, Y 위치, 그 다음에 화면의 크기 또는 뭐 어떤 것이 어떤 것 위로 올라가느냐 그런 것들 겹쳤을 때 그런 것들입니다. 특히 이제 동적으로 여기 변형을 시킨다고 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CSS에서 이런 정의를 하면 그 각각의 속성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그 각각의 속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 언어에서 그 속성들을 변경시키면 동적으로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클릭하면 풀다운 메뉴가 쭉 내려왔다가 없어지거나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쓰는 웹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자 환경을 만들 때 요 CSS하고 CSS 레이어랑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레이어 정의는 우리가 CSS 형식 정의할 때 했던 거랑 같습니다. 그 안에다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하고 하면 되고요. 단지 이제 그 위치라든가 XY 위치라든가 크기 같은 걸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HTML에서 사용할 때는 우리가 div나 또는 뭐 span이라는 태그 안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div나 span 안에 우리가 클래스는 뭐 그 레이어 스타일 번호, 이름 그렇게 써서 똑같이 CSS 스타일 쓰는 것처럼 똑같이 쓰면 됩니다. 레이어 정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정의 예는 앞에 쭉 보면 스타일 정의죠. 스타일 정의에서 뭐 앞에 썼던 td, body, 뭐 .th, .or 다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f1이라는 게 하나 정의되는데 이게 바로 레이어 정의입니다. 그래서 레이어는 똑같이 정의를 하면 됩니다. 스타일 그 CSS 스타일 정의했듯이 그래서 뭐 포지션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컬러는 이제 앞에 포어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뭐 크기 width 그 다음에 height top 뭐 left 그런 것들 G 인덱스는 이제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디까지 올라올 거냐, 뭐 겹쳤을 때 어떤 게 우선순위가 있냐, 그런 것들을 정의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F1이라는 스타일을 하나 정의를, 스타일 레이어에 대한 정의를 스타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 예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 예는 거기 이제 F01이라는 거를 스타일, 그 왼쪽에 보면 HTML 파일에 스타일로 정의를 했죠. F01이라는 어떤 레이어, 스타일, 그러니까 CSS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정의를 했고요. 100 곱하기 100 크기에. 그 다음에 실제 바디에서는 스팬하고 클래스 01 하고 스팬으로 이제 막았죠. 그러면 거기 보면 A 100 곱하기 100 레이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요 F1이라는 그 창, 레이어를 만들고 그 위에다 이걸 쓰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실제로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 바로 이렇게 100 곱하기 100 레이어 이런 식으로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이 만들어지고 거기 안에 내용을 이런 스팬 태그를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도 똑같이 CSS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일을 정의하고 바디에 가서 클래스를 사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프로그램 랭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자바스크립트는 컴파일러는 아니고요.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하나씩 이제 이렇게 인터프리터해서 해석해서 실행을 하는 건데, 이 자바스크립트를 우리가 또 다르게 뭐라고 그러냐면,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의 하나다.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건데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라는 것은 여기서 클라이언트라는 것은 웹 서버에 대응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웹 서버가 서버고 클라이언트는 바로 웹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는 클라이언트가 인터프리트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어디서 실행되냐면 웹 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라는 코드를 받으면 그거를 자기가 갖고 있는 웹 브라우저 자체가 갖고 있는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하나씩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니까 사실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도 있습니다.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는 서버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CGI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전에 CGI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그 CGI를 구현하는 방법 중에 그 서버에 이런 스크립트 언어, 그러니까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JSP나 ASP라는 프로그램들인데 그것들은 이제 서버에서 스크립트가 돌아가죠. 그래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웹 브라우저에 돌아가니까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그렇게 됩니다. 서로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어떤 웹 응용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도 쓰고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를 쓴다. 거기다 이제 CSS, HTML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아까 웹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여간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에서 인터프리트 돼서 실행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HTML 파일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HTML 파일을 계속 만들었잖아요. HTML 파일 안에 헤더 안에 들어가 있죠. 보이지는 않지만 프로그램이 거기 같이 HTML 파일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으면 우리가 서버는 이제 웹서버가 갖고 있는 HTML 파일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웹서버는 사실 그걸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요청하면 저 파일 전체를 읽어서 그대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 안에 자바스크립트가 들어있든 뭐가 들어있든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웹서버의 HTML 파일 안에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가 존재하다가 요청에 의해서 웹브라우저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웹브라우저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코드 자체 웹브라우저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하고 HTML 파일이 다 오잖아요. 그럼 HTML 파일은 그 형식에 맞춰서 이제 보여줄 거고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웹브라우저가 갖고 있다가 만약에 HTML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 여러 가지 이제 실행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용자가 그러면 그거가 실행시키게 되면 그때 그 코드를 하나씩 내가 갖고 있는 그 HTML 파일하고 같이 받아서 갖고 있던 그 코드에 자바스크립트를 하나씩 인터프리트해서 실행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특히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그렇게 이제 HTML 파일 안에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뭐도 있습니까? CSS도 있고 HTML도 있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면서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HTML 요소들, 그 다음에 그 파일 안에 들어있는 CSS의 요소들을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럼 동적으로 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뭐 메뉴가 뜨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실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자바스크립트가 많이 쓰여서 지금 우리가 이제 HTML 배우고 CSS 배우고 자바스크립트를 배운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예를 어떻게 실행시키는 것까지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hello.html 파일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 두 개의 hello.html 파일하고 이름은 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이 안에는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hello.html 파일 한번 이제 서버가 갖고 있는 hello.html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거기는 이제 html 파일입니다. 근데 헤더에 보면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이제 스타일이 있었죠. 그 스크립트하고 타입이 텍스트하고 자바스크립트. 여기에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에서 실행될 스크립트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그 형식에 맞도록 이제 프로그램이 정의되어 있죠.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되겠지만 여기에 지금 정의되어 있는 건 프롬프트라는 어떤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이 함수는 alert에서 high there에서 우리 이제 뭐 웹 브라우저를 실행하다 보면 뭐 이렇게 경고 같은 거 창이 뜨잖아요. 그 경고창을 하나 띄우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바스크립트로. 그래서 hide there이라는 경고창이 뜰 겁니다. 이걸 실행시키면. 자, 그 다음에 아래 들어가 보면 body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body에 들어가 보면 그 앵커가 하나 있습니다. 앵커에서 거기 들어 있는데 앵커에 이제 그 URL은 없고 이 앵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onClick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속성이. 바로 요게 요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킬 수 있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그 앵커, 그러니까 여기 이 앵커가 만든 링크를 클릭하면 우리가 다른 걸 하지 말고 프롬프트라 온 클릭하면 프롬프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롬프트는 바로 위에 있는 이제 함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프롬프트라는 함수를 실행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이거를 화면에 출력하면 say hello라고 하는 그런 링크가 하나 보일 텐데 그 링크를 클릭하면 그 어떤 뭐 서버에 가서 페이지를 읽는 게 아니라 바로 그 HTML 파일에 들어있던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켜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그 자바스크립트를 하나씩 인터프리트해서 어떤 일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하는 일은 alert이니까 그냥 경고 메시지를 하나 띄우는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hello.html 파일이 서버에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요 파일을 이제 요청을 해요. 그 웹브라우저로. 그러면 이 파일이 다운로드 받아져서 웹브라우저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say hello 거기 보이는 것처럼 say hello라는 링크가 하나 보이겠죠. 그리고 사실 요 웹브라우저에는 이미 그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프로그램도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그 say hello를 클릭하는 순간 바로 뭘 하는 겁니까? 거기 on 클릭, 앵커 그 태그에 on 클릭에서 본 것처럼 그걸 클릭하는 순간 그 프롬프트 함수를 실행시키는 거죠. 프로그램을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hide there이라는 어떤 그 경고 메시지가 뜨는 거죠. 그래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자바스크립트가 서버에 HTML 파일 안에 같이 들어있다. 근데 실행하고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브라우저가 웹서버한테 그 요청을 하면 그 파일을 웹서버는 그냥 텍스트로 쭉 읽어서 다시 보내줄 뿐이다. 그럼 그걸 받으면 자바스크립트는 보이진 않죠. 그냥 HTML 파일인데 그 파일 그 웹브라우저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걸 클릭한다든가 또는 뭐 자동으로 실행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그때 웹브라우저는 자기가 갖고 있는 다운로드 받은 또는 서버에서 받은 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을 인터프리트 한다. 즉 웹브라우저 안에 그 인터프리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웹브라우저가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한다 하면 그 웹브라우저는 이런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인터프리터가 웹브라우저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실행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브라우저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용자 환경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많이 사용될 수가 있겠죠.